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오늘은 공부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경제 입문서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공부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초, 중, 고, 대학교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라는 걸 하거든요. 근데 공부에 대한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 일단 공부는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시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으로서 어떤 해야 되는 의무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다 라기보다는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어떤 의무라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또 내가 뭐 좋은 성적, 아니면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인내의 시간으로 버티고 내가 견디고 인내하는 시간이다라고 초중고 대학교까지 아마 이제 이런 기분으로 다닌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요. 그리고 공부가 사실 이걸 왜 하지? 공부가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 거지? 공부가 우리한테 주는 진짜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해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을 모르는 상태로 맹목적으로 거기에 시간과 노력과 어떤 에너지를 쏟아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시간 자체가 우리가 견딘다는 기분으로 이 시간을 보냈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정말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공부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번아웃 상태에 오게 되는 거죠. 공부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저도 이제 이 정의를 정확하게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보통 학과목 공부 아니면 시험을 대비하는 거 이런 거 공부라고 생각하잖아요. 학문이나 아니면 기술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걸 공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생각하는 그 학과목 공부만이 공부가 아니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 기술, 돈 버는 기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람하고 소통하는, 의사소통하는 소통 기술이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인간관계 기술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막상 여러분 사회 나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 나와서 학교 때 배웠던 지식으로 우리가 돈을 버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어떤 필요 조건이지만 돈을 벌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학문이라든지 뭐 암기력, 뭐 이해력 이런 어떤 인지 능력보다는 사람하고 소통하는 능력, 그 사람한테 공감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이런 비인지 능력이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사람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없이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사실 일도 없고 그런 어떤 직종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되게 중요한 우리한테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공부인데 성인이 되고 나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죠. 물론 뭐 자기계발서를 읽으실 수도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내가 더 발전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들을 찾으시는 분들일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냥 교육 플랫폼하고 미팅을 했어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이제 교육 컨텐츠. 학부모 교육을 위한 교육 컨텐츠를 기획하는 미팅이었고 이제 이 교육을 통해서 어머님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 컨텐츠 미팅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학원을 운영하던 시절에는 저 역시도 포커스가 아이들의 어떤 공부, 그러니까 이거는 학업적인 공부인 거죠. 대입을 위한 뭐 이제 그런 공부,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어요. 어쨌거나 학업에 대한 공부 아니면 아이들 진로에 대한 이제 어떤 식으로 아이들 진로 방향성을 설계해야 되나 이제 이런 부분 이거를 사실 대입과 연결해서 어떤 그런 정보들을 나눠드렸던 거죠. 근데 제가 저도 자영업을 10년을 했죠. 학원 운영 10년을 하고 아이들 20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의 변화가 왔어요.
제가 학원 운영을 10년 했던 전직 학원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예전에 20년 전에 제가 영어를 처음 가르치던 시절에는요, 영어 하나만 잘하면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갔어요. 좋은 고등학교도 가고 좋은 대학교도 가고 심지어 좋은 직업까지 얻었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세상이 너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하나만 가지고 제가 영어 하나로 인생 역전을 했던 것처럼 아이들은 영어라는 도구 하나만으로는 사실 더 이상 인생 역전까지는 어렵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게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는 건 거기에 대한 내가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영어를 만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어렵던 20대 정말 밑바닥 그 가난하던 수준에서 어쨌든 중산층까지 저는 올라왔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옛날에 내가 여기까지 성장했던 그런 과정을 그대로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아이들이 과연 내가 지금 요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것만큼 아이들도 똑같이 그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하게 돼요.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이제 학업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거. 이게 아이들의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근데 왜 그런 거 하고 싶어 하니?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잘 산다. 잘 산다는 건 뭐죠? 잘 산다는 건 사실 여러 가지를 의미해요. 어떤 삶의 질을 의미하는 거죠. 잘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일단 정신적으로 행복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도 물론 좋아야 되고요. 관계도 좋아야 되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충족돼야 잘 산다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에 잘 사는 건요, 이 경제적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이들도 잘 살고 싶어요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 경제적인 여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좀 돌아보면 얼마 전에도 이제 그런 보도 자료를 접했거든요. 우리가 대학에 보내는 목적이 대학 나와서 아이들이 좋은 직업 얻고 경제적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인데, 실제로 대학과 어떤 경제의 소득 수준이 이게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시절만 해도 그래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그때만 해도 이제 고성장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학위를 가지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꽤 괜찮은 어떤 직업을 얻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중산층까지는 다 올라왔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도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삶의 면에서는 좀 세상은 많이 발전하고 편해진 게 맞는데,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어떤 이 연봉의 차이가 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구나라는 걸 제가 좀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 교육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어떤 걸 알려드려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과연 애들은 내가 했던 걸 똑같이 아이들이 똑같이 따라하면 과연 아이들이 지금 내가 누리고 사는 것만큼 정도는 누리고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어느 순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빠졌지를 보니까 사회 나와서 돈 벌고 잘 살려면 진짜 중요한 건요, 이 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돈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돈을 번다라고 하는 행위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겨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지를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야, 작은 문제를 여러 사람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 주거나, 작은 돈을 받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큰 문제 하나를 내가 많은 돈을 받고 해결할 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과 사람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울 기회가 없어서 제가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애들한테 그러면 돈에 대해서 내가 교육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그때 자본주의라는 EBS 다큐멘터리인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책이 있거든요. 다큐프라임. 자본주의라는 책을 함께 읽고 경제 독서 토론을 저희 학원에서 이제 무료 특강으로 그 본 수업과 별도로 진행을 했고요. 또 이제 이 외에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든지 다양한 경제에 관련된 책을 읽고 아이들과 독서 토론을 해요. 근데 이 수업을 제가 한참 진행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걸 깨닫게 돼요. 아, 아이들만 가르쳐서는 아이들 생각을 바꿀 수가 없구나. 왜냐면
아무리 얘들아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라고 알려줘도 결국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고 부모님 생각이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만 이렇게 책을 읽고 뭔가 제가 교육을 한다고 생각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제가 했냐면 그러면 엄마들을 직접 내가 책을 읽고 함께 엄마들의 생각을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때 MF 케어라는 이제 독서 토론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경제라든지 뭐 인문학이라든지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고 지금은 그때 출발했던 독서 토론이 MF 케어라는 이제 마케팅 독서 토론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뭐 이제 다양한 업종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세일즈 하시는 분들, 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저의 수강생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어쨌건 제가 그 책을 쓰게 된 배경은 아이들과 경제 교육했던 경험, 어머니들 대상으로 경제 교육했던 경험, 이걸 바탕으로 더 많은 어머니들에게 어머님들이 사실 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 알아야 아이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사실은 그 책을 썼던 거예요. 네, 그때 제가 썼던 책이 여기 이렇게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책이었던 거죠. 어쨌건 제가 이 책을 쓰고 세상과 제가 나누고 싶었던 저의 메시지를 이 책에 담아서 사실은 이제 이 책으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학원업을 제가 작년 8월에 이제 정리를 하게 되죠. 근데 학원업에 제가 왜 작년 8월에 결국 학원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냐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팔 때 우리는 자기가 믿는 것을 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물건을 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파는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나의 고객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 전까지는 제가 기존에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영어 하나를 가지고 정말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게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시기에 저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떤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망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이제 그때를 계기로 다양한 뭐 경제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세일즈라든지 이제 이런 분야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너무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학원 10년을 운영했는데 학원 운영을 하는 동안 대학에서 겸임교수 3년 강의하는 거를 빼곤요.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걸 아무것도 제가 관심을 갖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갖고 있던 그 믿음으로 아이들을 그대로 이끌었는데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제가 깨닫고 나니까 이 내가 믿는 것, 제가 믿는 것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면 너희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저의 1000% 확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들으면서 특히 그때 부동산 커뮤니티 들어가서 어떤 걸 봤냐면 아이들이 원하는 대기업, 공무원, 다니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해 있는 분들인 거예요. 이분들조차도 이 직업으로 안정이라는 걸 얻을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짧고 충분히 자신의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아서 본업 외에 다양한 투자들을 고려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만을 믿고 그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는 건 굉장히 위험하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토록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본 결과 결코 그들의 삶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고 있는 믿음이 달라져서 고민을 했죠.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아이들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건 뭘까? 그 안에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공부 외적으로 아이들과 독서하고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이런 기회들을 제공해 주는 거 이것까지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와 아이들이 만난 건 이 실력을 올려주고 영어 실력과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 만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엑스트라로 써야 되는 이 시간이 아이들한테는 그냥 부담스럽고 또 하나의 숙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이 학원이라는 공간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럼 나는 나가서 내 인생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조금 실험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작년 8월 말에 학원을 정리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 10개월을 벌써 채워서 보낸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저 역시도 다양한 실험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양한 경험, 새로운 경험, 어떤 다양한 그 경험을 통한 실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직업이라고 하는 걸 찾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직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사실 삶에서 이 직업과 관련해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길어요. 그러면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기만 하면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데 그걸 내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이건 사실 너무 비참한 삶인 거죠. 그러면 이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에 대해 파악하고 내가 세상에 어떤 가치를 만드는 사람인가 이제 이런 가치, 보람, 의미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사실은 좋은 도구가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세상에 기여하고 내가 세상에 뭔가 조금 더 가치 부여할 수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계속해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독서 코칭, 마케팅 코칭 이런 일들, 그러니까 돈 벌고 성장하고 싶은 분들에게 독서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관점, 내 삶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넓게 깊게 해석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독서 수업도 하고 마케팅 코칭을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도 혹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난 이렇게 살고 싶어.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최근에 제 수업에 들어온 수강생 이제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어떤 그분들이 원하는 포인트가 뭔가 보면 사실 이분들은 이미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을 하는 목적이 사실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이 돈 이상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지?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돈을 버는 것만으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행복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인간이 발견해야 되는 건 자신의 일이 나에게 주는 진짜 의미, 내가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 사실은 이거를 진짜 제대로 통찰하고 이걸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진짜 행복이라는 걸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돈을 얼마나 벌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한번 그냥 한계 없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돈을 얼마나 벌면 행복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는 수입이요. 월 1,000이에요. 내가 뭔가 되게 여유롭고 행복하고 막 그렇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주원규 PD도 그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더라고요. 월 1,000 가지고 사실 그렇게 막 부유하게 살지는 못해요. 그냥 딱 중산층. 그러니까 물론 동네마다 이것도 틀려요. 근데 중산층 정도로 약간 여유 있게 뭐 한 30평대 아파트 정도 살면서 좀 이제 뭐 이렇게 분기마다 여행 한 번씩 가면서 약간 여유 있게 정도 사는 거지 막 이 1,000만 원 번다고 특히 뭐 한 4인 가정 이 정도 돼요? 그러면 1,000만 원으로 절대 그렇게 막 호화스러운 부자의 삶은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약간 여유 있는 중산층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월천을 벌어서 뭐 한 4인 가족 정도면 되게 많이 돈을 모을 수 있나? 사실은 이제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월천이라는 숫자를 누군가가 우리한테 던지면 이 월천에 사실은 굉장히 현혹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어떤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뭔가 이제 자기 거를 팔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네 어떤 그 무언가 뭐라 그러지 판매 조직 같은 데서 사람들을 현혹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숫자가 월천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쉽게 넘어가고요. 근데 월천을 번다고 그렇게 인생이 달라지진 않아요. 절대. 그리고 하버드대에서 가장 오래 연구한 행복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연봉이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돈으로 사람이 더 이상 행복이 비례하지는 않는데요. 돈과 행복이 더 이상 비례하지 않는 시점이
연봉 10억 정도. 그러면 한 달에 한 8천 정도 이상이면요. 돈 때문에 더 행복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인간을, 그러면 내가 돈으로도 더 행복해질 수 없다고 하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도대체 뭐야?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죠. 바로 그거는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인간은 절대 혼자 행복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나와 함께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때, 그때 사실은 우리의 행복감이 굉장히 깊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의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족은 이제 기본이죠. 가족 포함해서 나와 함께하는 나의 고객이라든지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때 우리가 진짜 깊은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내 일의 의미가 뭔지, 그 일의 가치가 뭔지, 내가 진짜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이 사람들이 나로 인해 어떻게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은 많이 버는데 돈만 많이 버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세요? 돈은 많이 버는데 자기 일에 대해서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돈은 벌어. 돈은 버는데 이 돈이 그냥 뭐라고 할까? 돈은 버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거나 너무 지겹거나 마음이 너덜너덜해. 돈은 많아도 내 마음 상태가 이러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 세네카의 행복론이라는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인간이 욕망과 미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욕망이라는 건 이제 재물을 탐하는 거죠. 이 욕망은 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월 1,000 정도 벌면 나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월 1,000이 가잖아요. 내가 월 한 2, 300 벌 때 기대했던 막 그 예상하는 마음이 있을 거잖아. 나 월 1,000 정도 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내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되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월 1,000이 되면 또 그 위를 바라보게 돼요. 왜냐면 숫자로 내가 무언가 나를 증명하고 숫자로 무언가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숫자를 쫓기 시작하면 분명히 월 1,000 정도 버는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위에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삶이 어떤 삶인지 자기 삶에서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그러니까 나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언제 행복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이 우리가 돈을 쫓는 이 욕망의 늪에서, 정말 이건 늪이거든요. 이 욕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욕망을 쫓는 게 아니라 이 미덕을 쫓을 때, 미덕이라는 건 어떤 의미, 가치, 뭔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누군가에게 가치 부여하는 거지. 이런 게 사실은 미덕인 거죠. 근데 미덕을 쫓는다 해도 우리가 이런 어떤 욕망에서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인 기쁨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욕망에서 얻는 기쁨과 미덕에서 얻는 기쁨이 다르고, 욕망에서 얻어지는 기쁨, 욕망을 얻기 위해서 하는 무언가에는 이 미덕이 없어요. 돈을 쫓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돈만 쫓는 행위에는 미덕이 없지만, 미덕을 쫓는 행위에서는 어떤 욕망에서 느껴지는 그런 쾌락과,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기쁨이 따라올 수 있지만 욕망에는 미덕에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은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엄마들 교육 얘기도 여기까지 좀 멀리 왔는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엄마가 학부모 교육, 엄마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많은 어머니들께서 예전에 내가 살던 시대에 배웠던 거, 내가 살던 시대에 얻었던 지식과 정보와 그때 가지고 있던 과거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은 미래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다 과거에서 온 정보야. 최소 2, 30년 전에 내가 얻은 과거의 믿음, 정보, 지식, 경험, 이 과거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미래를 살아야 되는 아이들의 삶을 어머님들이 계획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어떤 이 미래 시대에 살아야 될 아이들의 어떤 그런 시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왜 잘 모르나 보면 아까 공부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엄마도 사실은 공부가 너무 힘들고 지겨웠어.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엄마의 공부가 멈춘 경우가 되게 많아요.
혹시 영상 보는 분들 중에서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나는 우리 아이가 살게 될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하고 이해하고 준비하고 있나, 얼마나 우리 아이가 살게 될 세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지 능력에 대한 그런 것들을 평가해요. 시험이라는 걸로 평가하죠.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암기했는지, 이게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사회에 나오면 어떤 거냐면 아이들한테 갑자기 창의력이라는 걸 요구해요. 창의력. 학교에서는 암기 위주로 뭔가 이제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암기 위주로 시험을 봤는데 창의력이라는 걸 요구해요. 근데 학교 수업에서는 사실 창의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반복해서 암기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다 보면 아이들은 틀리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한테 틀리면 안 돼라는 식의 교육과 평가를 현재는 사실 공교육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갑자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또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직업군들은요,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들이거든요. 학교에서는 틀리지 마. 근데 창의력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는 틀려야 돼요. 왜냐면 창의력 자체가 창의력하고 상상력은 좀 다른 거예요. 상상력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 내가 상상해내서 그런 거를 어떤 상품화하거나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건데, 창의력이라는 건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최적의 답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최적의 답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과 그걸 어떻게 내가 문제를 해결해 갈지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생각해낼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떠올릴 수 있으려면 일단 경험을 다양하게 한 적이 있어야 돼요. 경험을 다양하게 했어야 되고, 그 경험을 다양하게 하다 보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구현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걸 해보면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이 상품 하나를 시장에 내놓으려고 했을 때 첫 번째 아이디어로 그 상품이 대박이 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굉장히 성공한 기업가들도요, 10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내면 8, 9개 정도가 실패라고 해요. 그럼 하나, 두 개가 성공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어떤 학교 교육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는요, 10개 중에 8, 9번을 틀릴 때까지 사실은 기회 자체를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아이들의 창의력이라는 걸 얻을 수가 없고, 특히나 영상 보는 분들의 자녀들이 학업 성취가 높아. 예를 들어 이제 성적이 높은 그런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아이들은요, 특히나 틀리는 걸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틀리면 점수가 낮게 나오니까, 성적이 떨어지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시험 방식이 줄 세우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틀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학업 성취 수준이 높은 애들은 오히려 창의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요, 주어진 거를 암기하고 막 정확하게 해내는 건 되게 잘해요.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봐라고 하면 사실 이거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거죠. 또 제가 이제 이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는 이제 그 담당자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되게 잘하셨대요. 딱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는데, 공부를 잘했지만 다양하게 내가 뭔가 내 생각을 꺼내고 표현하고 실험하고 이런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없잖아요. 근데 막상 회사에 나오니까 저랑 이 교육 콘텐츠 하나를 기획하는 것도 그분의 사실은 엄청난 이 창의력과 다양한 경험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 일단 어떤 걸 좀 알았으면 좋겠냐면 세상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았던 과거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살게 될 이 미래의 세상에 대해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도 좀 읽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사실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막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좀 귀를 열어두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도 있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걸 좀 열어두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픈 마인드 그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거든요. 경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요즘처럼 아이들 교육에 진짜 막 모든 걸 다 내던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왜냐면 여러분 길을 가다가 쭉 한번 돌아보세요. 아파트 단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뭘까요? 학원들이 제일 먼저 들어와요. 근데 물론 그 학원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죠. 요즘에는 엄마 아빠가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을 학원에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필요해서 받는 교육보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보내는 사실은 그런 수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학원비를 혹시 투자라고 생각하시나요? 투자? 투자. 우리 아이에 대한 투자다. 근데 물론 투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투자라는 건 어떤 게 따르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투자했을 때 원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투자라고 생각을 하셔도 여기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있게 마련이고 이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명확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쓰지 않는 교육비는 저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모님들의 미래를 내던지면서 아이들의 교육비에 투자를 하시는데 이게 과연 우리 집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아이들에 대한 사교육비가 적정 수준인지를 한번 좀 반드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는 학원 운영할 때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전 과목을 다 학원을 돌려야 되는 아이면 이건 사실 좀 공부와는 맞지 않다. 뭔가 중학교 정도 학생인데 만약에 전 과목을 막 다 국영수가를 다 수업을 붙여야 되는 아이면 사실 공부에 대한 주도성이 없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고등학교 가면 무조건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면 그렇게 학원을 돌릴 시간이 없어요. 어차피 고등학교 가면 무너지는 거고 지금 이렇게 학원을 돌리기보다는 차라리 공부하는 방법을 아이가 스스로 배울 수 있게 익힐 수 있게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게 훨씬 더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얘기를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듣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이제 그 학원비 다이어트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 집안의 경제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자의 집마다. 각자의 집마다 경제 사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집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학원비를 지출하는 건 부모님한테도 좋지 않고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다는 거. 이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부모 교육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뭐가 있을까?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학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거죠. 예전에 어떤 학부모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세요 라고 그런 요청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책 추천을 이게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세요 한다고 제가 책을 추천할 수가 있나요? 책 추천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책을 읽고 싶은지 모르잖아요. 직업에 대한 직무 능력 향상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개발을 원하는 건지 그리고 자기 개발을 원한다고 해도 이 사람마다 자기 개발의 레벨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자기 개발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거기에 맞게 사실은 책 추천이 들어가고 예전에 이제 저도 이게 되게 동의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교보문 온 것 같은데 1등부터 5등까지 이렇게 쭉 책들이 있잖아요. 이게 막 되게 뭔가 어려운 책. 이제 뭔가 되게 어려운 책이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아이디어 막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UN 미래보고서라는 책을 막 나오면 저는 시리즈별로 그 책을 다 샀어요. 그 책이 저희 집에 굉장히 많은데 그 책을 제가 읽었냐 물어보면 하나도 안 읽었어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이 변화하는 걸 알아야 되라고 했는데 세상의 기후변화, 세상의 어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작은 디테일한 변화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삶과 사실은 너무 거리가 먼 거죠. 그러면 이 책을 읽어도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내 삶에 잘 와닿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일상이라고 하는 건 비교적 나를 중심으로 조금 좁은 세상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넓게 확대해 나가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뭔가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 삶과 너무 거리가 먼 큰 개념의 책을 읽으면 사실은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 책을 우리가 왜 읽는 거죠? 책을 읽었으면 뭐라도 하나 내 삶에 적용하고 뭐라도 하나 내 삶에 바꿔보려고 변화하려고 책을 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큰 주제의 책을 읽으면 내 삶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조금 좁은 범위에 나와 연결되는 부분, 나랑 뭔가 이제 공감대가 있는 그런 부분의 책을 먼저 읽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읽기보다는 내 목적과 방향성에 맞는 그런 책을 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영상 보시는 분들과 뭔가 나의 목적과 방향성이 맞는 그런 뭐 독서 커뮤니티 같은 게 있으면 들어가시면 사실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사람이 이 공짜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공짜는 강제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바쁜 일 생기고 이제 뭐 귀찮고 피곤하고 하다 보면 이게 흐지부지 되고 지속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뭔가 강제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일정 기간 동안 내가 꾸준히 공부하고 배우고 성장하겠다라는 목표를 갖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뭔가 인생이 막 달라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물론 책 한 권 읽었다고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마저도 안 하면 여러 가지 내 인생에 닥칠 수 있는 하강 국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내가 살았던 과거의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아이의 미래를 설계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살게 될 미래의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셔라. 이거 하나. 두 번째,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부동산, 주식 이런 거를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금융 IQ가 결국은 아이들한테까지 사실 대물림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전체적으로 경제관념이 좀 있어야 아이들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돈이라는 것을 벌고 유지하고 불릴 것인가 이제 이런 그림을 같이 그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지금 현재 지출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카드 내역서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현재 쓰시는 학원비 중에서 학원비 투자가 아니라 저는 그냥 단순 지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원비 중에서 학원비도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투자 대비 효율이 없을 것 같은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정확하게 점검하시고 조금 그런 것들을 불필요하게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비용들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뭔가 트렌드를 따르는 그런 책들을 독서하시기보다는 뭔가 나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꾸준하게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꾸준하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나와 같은 방향성,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이제 좀 뭐 책도 읽고 독서나눔도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좀 어머니들이 먼저 성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요, 엄마가 보는 크기의 세상이 요만큼이에요. 엄마가 세상을 요만한 이게 세상이야 라고 보면 아이들은 엄마 뒤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엄마가 보는 세상보다 사실은 더 큰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결국 아이들에게도 큰 생각을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먼저 세상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경험, 다양한 공부, 다양한 독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공부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께서 어떻게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좀 그런 대략적인 내용들을 나눠봤어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